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25기 영자하고 20기 영식 아무 탈 없이 잘 될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그런 애틋한 감정, 썸을 타고 그리고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대화도 잘 통해야 되고 서로의 가치관도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고 뭐 비슷해야 된다. 뭐라기보다도 내가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취향, 성향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된다. 성격이나 성향 이런 게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지만은 달라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가 상대방을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내 곁에 두기 위해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 혹은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그런 부분에서 영식이 영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한 것 같고 20기 영식뿐만 아니고 13기 상철, 한의사 상철도 비록 거절을 당했지만은 거절을 당한 거하고는 별개로 상철 또한 영자한테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가볍게 대화하는 거 같이 생활하면서 지금 솔직하게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잖아요. 1대1로 대화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상대방이 있다. 그 존재로서 그냥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상상을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 깊은 대화를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슈퍼데이트, 사기 데이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자, 20기 영식은 이미 마음이 영자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8, 90% 이상은 25기 영자한테 마음이 기울었고 7기 순자한테는 서운함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영식이 밝혔듯이 본인이 17기 순자를 마음속으로 손절을 하게 된 그 이유, 저녁 데이트를 할 때 순자가 내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 내가 더 꼬셔? 엉덩이로 이름이라도 써? 난 이미 할 거 다 했어. 이런 태도에서 굉장한 서운함을 느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17기 순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달래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그냥 사실들만 나열을 하고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어느 정도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7기 순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거죠. 17기 순자도 20기 영식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은 써달라고 한 거죠. 영식이 가진 슈퍼데이트권을 나한테 써달라. 그런데 안 썼어요. 영자에 대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안 쓴 거고 결국은 영자하고 영식이 만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네가 가진 데이트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25기 영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민 중이라고 지금. 20기 영식한테 쓸 건지 15기 영철한테 쓸 건지 15기 영철이 자기한테 적극적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20기 영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은 야 그거 나한테 써 그냥 왜 15기 영철한테 써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억지로 내가 시켜서 이렇게 데이트권을 이렇게 해서까지 내가 데이트 신청을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영자의 마음이 어떤지도 궁금했을 거고 25기 영자가 저렇게 물어본 거는 나한테 써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거죠. 진짜로 갈등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딱 보니까 이미 두 사람은 여기에서 끝난 분위기예요. 더 이상 뭐 밀당을 하고 눈치를 보고 뭐 그럴 것도 없어 보였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제 끝났다. 옆에서 27기 영철이라든지 13기 상철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은 안 되겠구나. 이 두 사람이 너무나 확고해 보였다. 영자가 좋지 않은 대답이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써.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은 약간은 성향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영자가 그거를 15기 영철한테 썼다. 그러면은 뭔가 또 마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물론 나는 쿨하게 보내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겠죠. 자꾸 다른 남자 알아보는 그런 느낌이 들 거고 영자가 나 결심했다고 나는 너한테 쓸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기 영식한테 너한테 쓸게. 야 이제는 오빠에서 너까지 내려왔죠. 너는 사실 사귀는 사이까지는 가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닐까. 너무 좀 빨라요 영자가. 너무 좋아하고 서로 친근감을 느끼고 빨리 더 친해지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해야 남자가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호칭을 바꿔가는 거겠지만은 너무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영식이 '아 얘 뭐지? 왜 나한테 반말하지? 너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자는 20기 영식의 순수함, 그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에 반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순수함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 영식이 영자를 이제 숙소까지 바래다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자가 "고맙다 신청해 줘서. 너도 고마워해 빨리." 자,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거의 반 이상은 연인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날 25기 영자하고 13기 상철이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영자가 물어봐요. "오빠는 어떤 노래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오빠인 건 맞는데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오빠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 오빠라는 그 의미도 퇴색이 되는 것 같고, 누구님 누구님 하고 부르다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오빠라고 불러야 그 오빠라는 그 느낌도 남다를 거고, 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아쉬웠어요. 자, 상철은 90년대부터 00년대 댄스 발라드 곡 좋아하고, 언더그라운드 힙합도 좋아하고, 재즈도 좋아하고,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것도 좋아하고, 결국은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음악을 가리지 않고 장르별로 다 좋아한다는 건데, 또 영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 좋아하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음악 좋아하지 않나요? 또 한 장르만 듣는 사람은 없죠. 지루하니까 장르도 바꿔가면서 오늘은 이 노래가 듣고 싶고 다음 날은 또 어떤 장르의 노래가 듣고 싶고, 기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거든요. 거기서 물어봐요, 상철이. 영자님은 음악 듣는 거 좋아하냐고. 뭐 하는 거 좋아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영자가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듣는 거는 제가 들을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오래 기억되는 노래들, 익숙한 거 좋아하는 것 같다.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요. 저게 무슨 노래일까? 그래서 상철이 그 얘기를 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올해는 이 노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노래 아냐고. 그런데 영자는 골든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워낙 그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쳤던 노래라서 뭐 모르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골든 자체를 아예 모른다. 예전에 그 수능 보는 전국에서 1등한 만점 받은 학생이 그 당시에 인기 가수들 이름을 대도 모른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국 1등을 한 건데, 사실 영자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래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죠. 노래를 자주 즐겨 듣는 사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저렇게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평소에 노래를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제목 같은 거를 안 보고 그냥 자기는 듣기만 한다고. 물론 요즘은 노래 같은 거 자동 재생 시켜 놓으니까 내가 모르는 노래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모든 노래를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노래도 있고 모르는 노래도 있고, 그러다가 진짜 좋은 노래가 있으면은 제목이 뭐지? 가수가 누구지? 하고 한번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들 제목이 뭔지 하나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목을 모를 수가 있나? 물론 모든 노래에 대해서 제목을 알 수는 없죠. 내가 관심이 있어야 아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은 보통은 제목을 찾아보잖아요. 가수도 찾아보고 따라 불러도 보고 최소한 제목은 알아야 되는데 제목을 모른다. 가사도 모른대요, 가사도. 그 노래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가사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별 주의 깊게 안 듣는 것 같아요. 집중을 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노래 나오네, 좋네, 이러고 끝나는 거죠. 사실 그거는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나오니까 듣는 거지, 내가 일부러 찾아서 듣는 노래는 아니라는 거. 그거는 곧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최소한 한두 곡 정도는, 몇 곡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상철이 물어봐요. 일할 때도 잘 안 듣나 봐요. 자, 그 부분은 상철이 한의사니까 뭐 본인 거니까 뭐 노래를 들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 직장인들은 대부분 노래를 못 듣죠. 저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 뭐 이어폰을 끼거나 헤드폰을 끼거나 뭐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그러는 게 힘들어요, 사실 일반 직장인들은. 자, 그리고 이제 상철이 데이트 장소에 도착해서 또 물어봐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좋아하냐고. 그런데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영자가 말을 돌립니다. 오빠랑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취향, 성향 이런 얘기를 한다고. 사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물어보게 되는 약간은 호구조사 같은 거죠.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나, 음악은 어떤 걸 좋아하고 영화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걸 좋아하나. 왜냐, 나중에 데이트할 때 극장 가야 되는데 서로 좋아하는 장르가 다르면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잘 맞으면은
뭐 그만큼 더 좋은 것도 없고 중요한 부분이죠.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영자가 조금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해본다고. 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진주 여신, 남자를 많이 만나봤다고 했는데 그 많이 만나보는 와중에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자, 여기서 드는 생각은 남자를 만났을 때 뭔가 깊은 관계,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지 않을까. 사실 저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뭐 얘기하다 보면은 소재가 떨어져서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도 아니에요. 특히 영화 장르는 너무 좀 충격적이에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를 한다면은 이 얘기가 처음 나누는 대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처음 나눈다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영자가 이제 횡설수설하기 시작을 해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액션 영화도 못 보고 처음부터 재밌는 거를 좋아한다고, 자기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솔직히 말하면은 영화를 잘 안 보기는 한다. 그러니까 대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영자가 보니까 영화를 안 좋아하니까 안 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별로가 아니고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하지만은 아는 게 진짜 없다. 이거는 공부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요. 어렸을 때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영화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영화, 내 최애의 음악 이런 것들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데 영자는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인다.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알아가면은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나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상철이 안 좋아한다고 말해도 된다. 안 좋아할 수 있죠, 영화를. 그러면은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도 된다. 자, 그런데 영자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를 보기는 보는데, 재밌게 보는데 좀 지나면은 다 잊어버린다. 머리가 사실 그럴 나이는 아니거든요. 이 공부 머리가 없다고 해서 내가 영화를 본 게 잊혀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보통 40 넘어가서 저 정도 되면은 어제 했던 일도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방금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도 어디 갔나 기억도 안 나고, 영화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뭐 그러기는 해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런데 저 때는 그럴 나이는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공부를 못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 보면은 머리가 나쁘는 친구도 있지만 집중력이 안 좋은 그런 친구도 있고 관심이 없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를 못해요. 이것도 약간 비슷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영자가 백치미가 있어요. 백치미 남자들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좀 심하다. 많이 심하다. 대화는 돼야 돼요. 대화는 돼야 되는데 지금 대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고 삐걱대고 있잖아요. 이 남자가 어렸을 때는 그냥 상대방 얼굴 이쁜 거, 그냥 잘 맞는 거, 나랑 잘 노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30이 넘어가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대화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대화가 잘 되고 뭔가 나랑 잘 맞는다, 대화가 잘 통한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상대방이 똑같은 얼굴인데 이뻐 보입니다, 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내가 못 봤던 매력도 볼 수도 있는 거고, 뇌생남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섹시함도 느끼는 거고 내가 못 봤던 매력도 느끼는 거고. 그런데 영자는 썸 탈 때까지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인 관계로 가기 위해서 대화라는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요, 영자가. 이 노래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남자도 이 노래 네가 물어봤었다 이러면서 내가 들었던 얘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기억력이 나쁘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인터뷰에서 상철도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좋게 순화를 시켜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영자가 상철을 거절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표면상으로 거절은 영자가 했지만은 이미 상철도 거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예고편이 나옵니다. 이제 20기 영식하고 데이트를 하게 되죠. 거기서 보면은 20기 영식이 영자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자, 그런데 영식이 영자의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손을 어루만지죠. 이미 두 사람은 지금까지는 연인 관계예요. 그 정도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너무 올라온 거고 대화를 안 했어야 돼. 이 두 사람은 대화를 하지 말고 그냥 느낌만으로 썸도 타고 연인 관계까지 갔어야 돼. 저는 그렇게 봐요. 자,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서 얘기를 하죠. 영식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무거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한다고. 자기는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 염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누군가한테 한 번에 푹 빠져본 적은 없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게 내가 한 번에 빠져서 한눈에 뻑 가서 그런 거는 아니고 그렇게 호감을 가진 뒤에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면이 있는지 싫어하는 면은 없는지 이것저것 호구조사도 하고 많이 알아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린다. 굉장한 T예요. T. T지만은 좀 보기 힘든 그런 케이스죠. 영식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순해 보이고 순둥순둥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성격만 놓고 보면은 제일 순둥순둥하지 않아요. 제일 까탈스러워. 제가 봤을 때는 여자들이 상대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외모만 보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거기서 영식이 공구 얘기를 또 꺼냅니다. 출연 이후에 공동구매라든지 광고가 들어왔다. 그거 할 의향이 있냐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실 저렇게 공구나 광고가 들어왔을 때 뿌리치고 거절하는 게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돈도 상당히 많이 받을 거고 내 인지도도 올라갈 거고 영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영식하고 잘 사귄다는 가정하에 진짜 좋아해서 사귄다는 가정하에 공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거를 뿌리칠 수 있겠어요? 어떤 출연자가 물론 안 하는 출연자도 있겠죠. 잘만 되면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질문하고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로또가 됐는데 이거 돈 수령할 거예요, 말 거예요? 본인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에서 그런 출연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꼴 보기 싫어서 방송을 이용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려고 방송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커플이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운이 좋게도 공구가 들어오고 광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본인 눈에는 그게 좋지 않아 보였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혹시 담배 피냐고 물어봐요. 다른 문신 더 있냐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런 질문들은 궁금한 거긴 해요, 사실. 그렇지만은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나이스한 질문은 아니다. 호구조사하는 느낌도 있고 문신도 있고 게다가 문신이 있는 사람 담배를 피는 사람이면은 더 발끈하겠죠. 담배를 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문신은 있는 것 같고 공구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궁금하긴 한데 영자는 아직 그 영식의 인터뷰를 못 봤잖아요. 공구파리를 극혐하는 거. 그래서 어떤 대답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질문들이 약간은 기분 나쁠 수 있는 질문이다. 여자 입장에서는 영자가 아니고 누가 됐다고 하더라도 담배는 모르겠지만은 문신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야채 순자도 있고 13기 상철도 27기 현숙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더 이상 문신이 많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현숙도 문신이 있다라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썸을 타는 사람과의 대화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뭐 물어볼 수는 있죠. 궁금하면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 물어보는 그 뉘앙스라든지 말투가 호구조사하는 느낌이에요. 면접 보는 느낌이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 같은 내용을 물어보더라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영식은 인터뷰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건 없었다.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지 한마디로.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네가 좋아 내가 좋아 서로 호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깊은 대화 좀 대화가 주고받고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화가 잘 통해야 되거든요.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대화는 잘 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자는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해. 너무 순수해서 그게 오히려 또 단점이 됐다. 치명적인 단점이 돼버렸죠. 이거는 죄송한데 극복이 안 돼요. 20대 초반이면은 그 너무 순수하고 너무 해맑은 게 그냥 장점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고 별로 관심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수박 거달기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내 것만 관심을 갖는 느낌이라서 편협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이 돼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데이트 이후에 과연 20기 영식의 마음은 어떻게 될 거고 25기 영자의 마음은 또 어떻게 될지 저런 질문들로 인해서 좀 기분이 상해서 나도 영식이 싫어 라고 할지 아니면 그래도 나는 영식이 좋아 내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